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손끝이 이상하게 저리다 싶었는데 잠깐이라도 말이 꼬였던 적 있나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가 금방 나아졌다고 그냥 넘기셨나요? 이게 아차 싶은 순간이 아니라 뇌가 지금 바로 도와줘라고 외치는 신호예요. 실제로 한국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은 이런 일시적 약화,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 한쪽 눈이 흐려지는 현상을 겪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 시간 뇌세포는 매초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 30초만 멈춰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꽉 쥐어보세요. 양쪽 힘이 똑같은가요? 말해보세요. 서울역에 갈 거예요. 발음이 조금이라도 어색하다면 그게 바로 뇌가 보낸 SOS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펼치고. 진짜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이 차가운가요? 숨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나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몸에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한국인 1명 중 7명은 만성 피로를 겪고 있어요. 그중 63%는 수면의 질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 단 하나게돼요. 3초 만에 시작할 수 있는 호흡법 하나. 그걸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알츠하이머는 조용히 옵니다. 마치 이슬처럼 밤새 스며들어 아침에야 비로소 바닥을 흥건히 적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건 그 이슬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벽에 맺힌 수많은 작은 물방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치매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진단 환자 중 72%가 이름 잊기를 가장 먼저 경험한 증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83%는 그 시점에서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어요. 한 달 후 그분들은 이름뿐 아니라 자녀의 생년월일, 결혼 날짜, 심지어 자신이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당신이 흐느끼며 부른 첫소리예요. 그 이름을 잊는다는 건 그 아이가 당신 삶에 남긴 모든 시간과 눈물과 기쁨의 층을 하나씩 지워가는 시작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신부 입장 음악이 울릴 때부터 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딸이 딸주랑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요. 딸이 미소 띈 얼굴로 엄마, 제 남편이에요. 하고 말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걸 피곤해서 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날 이후로 딸의 결혼식 영상을 3번이나 틀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 속에 있는 딸의 남편이라는 존재가 현실에서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해마의 위축은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맥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자식의 이름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뒤에 깃든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우리가 함께 겪은 그 비 오는 날에 우산 아래서의 대화까지 모두 흐려지는 거예요. 진짜로 요즘 우리 아이들이 SNS에서 보는 건 완벽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학교 카톡방에서 돌고 도는 농담 하나, 친구가 올린 점심 사진 한 장, 선생님이 올린 과제 공지에 달린 케이카 댓글 몇 개예요. 그런데 연구 하나가 나왔더니 SNS 자주 쓰는 청소년은 우울증 위험이 2.3배 높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숫자 그대로 믿기엔 위험해요. 왜냐면 그 연구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도 집안 분위기도 시험 기간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SNS를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쓰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만 스크롤 내리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는 건지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해요. 하나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며 그 말을 덮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와 MRI,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모니터링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 테스트란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방의 창문 수는 몇 개인가?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색상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고급 장비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테스트를 3개월간 매주 실시하면 기억력 변화를 92%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테스트를 시작하는 건 자식의 이름을 잊은 지 11개월 후예요. 그 11개월 동안 뇌세포는 하루 평균 5,000개씩 사라져요. 5,000개요. 그건 하루에 하나급 분량의 뇌세포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재생되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는 아직 괜찮아요. 이름은 잊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은 잊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름을 잊기 전에 뇌는 이미 12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중 하나는 당신이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 그 컵을 어디에 뒀는지 모를 때입니다. 또 하나는 늘 쓰던 레시피를 보고도 다음 단계가 뭔가 하고 멈춰 설 때에 돼요. 혹은 자식이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저녁에 와요?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래, 와줘 하고 대답한 후 2시간 뒤에 왜 애들이 안 오지? 하고 다시 물을 때예요. 이 모든 건 뇌가 작업 기억을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에요. 작업 기억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점점 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딘가 흐릿한 과거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가슴이 답답해질 거예요. 손바닥에 땀이 날 거예요. 눈물이 핑 돌 거예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걱정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세요. 이건 행동할 시간이라는 신호예요. 그렇죠? 그 가슴의 답답함, 손바닥에 맺힌 땀, 눈가를 맴도는 따스한 눈물. 그 모든 게 당신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싶어 하고 손주가 그려준 그 어색한 별자리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싶어 하는 그 따뜻한 욕망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아직 괜찮다고 넘기시는 거예요? 왜 나이 먹은 거겠지 하며 창밖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라짐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62세 김영희 씨는 그렇게 한 달 전 딸의 이름을 잊은 첫날 병원 간판보다 먼저 두려움을 만났어요. 그날 아침 딸이 집에 왔을 때 영희 씨는 차를 내밀며 얘야, 오늘도 오래 기다렸네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 저는 수진이에요 라고 말하자 영희 씨는 입을 다물고 찻잔을 손에서 놓쳤어요. 찻잔은 바닥에 부서졌고 물은 마룻바닥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보다 더 크게 퍼져나간 건 영희 씨의 숨결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입안에 수진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알았는데 그 단어가 혀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마치 입속에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가서 말을 삼키게 만든 것처럼요. 그날 오후 영희 씨는 혼자 약국에 갔어요. 처방전을 보여주며 약을 받으려 했는데 약사가 어머, 김영희 씨 맞으세요? 지난번에 와주셨던데 오늘은 어떤 약이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영희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 제가 지난번에 왔었나요? 하고 물었어요. 약사는 미소를 지으며 네, 한 달 전에 고혈압 약을 받으러 오셨잖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열었어요. 딸 수진이의 생일 파티 사진, 손주가 태어난 날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세 명이 함께 찍은 가족 여행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메모지조차 없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한 달 전 딸이 엄마, 제가 수진이에요. 하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래, 수진이야. 하고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그 이름을 기억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딸의 입술 모양을 보고 반사적으로 따라한 말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걸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잊어버림이 아니에요. 이건 뇌의 해마가, 그러니까 우리 기억의 문지기 같은 곳이 점점 더 자물쇠를 잠그고 있는 신호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경증 인지장애 환자 중 65세 이상에서 3년 이내 알츠하이머로 진행되는 비율은 40.7%예요.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딸 이름을 잊었다거나 같이 사는 남편의 이름을 한참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상담실에 들고 왔어요. 중요한 건 그 첫 번째 잊음이 일어난 후 평균 10일 전 3개월 동안 아무런 검사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10일 1개월, 3체 40일, 8일 60시간. 그 시간 동안 뇌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연결을 끊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 씨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너 이름을 잊었어. 하고 말했어요. 딸은 잠시 멈췄다가 엄마, 그래도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종류는 아직 기억하시죠? 하고 물었어요. 영희 씨는 웃으며 그건 당연하지. 미켈레 초콜릿이잖아.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후 그녀는 자신이 왜 그 초콜릿 이름을 기억하는지 또 그 이름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전혀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기억이 선택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정과 관련된 기억, 익숙한 습관과 연결된 단어는 아직 남아있지만 사람의 이름처럼 의미만으로 존재하는 단어는 먼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영희 씨는 침대에 누워 딸이 어릴 적 불렀던 애칭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수수, 수진이, 진이. 그중 하나라도 떠오르면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일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대신 귀에는 딸이 어릴 적 불렀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엄마는 나의 별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영희 씨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사가 끝나자 그녀는 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잠시 헷갈렸어요.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딸이 그린 그 그림 속에 있는 작은 점인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애칭인가? 그 혼란 속에서 영희 씨는 처음으로 나는 지금 내 안의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그 감각은 창문을 여니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문이 없는 벽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바람은 계속 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계신다면 그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뇌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이 아직 충분히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강함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영희 씨는 다음 날 병원이 아니라 먼저 동네 독서클럽에 갔어요. 거기서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서로 말아세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다른 분들이 어제 읽은 장면을 다시 말해보세요. 하고 물을 때 스스로 아, 나는 아직 말할 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 기억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영희 씨는 딸 수진이가 어릴 적 자주 먹던 할머니 손수 만든 계란말이 사진을 함께 문자로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내 이름을 잊었지만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매일 도시락에 넣어다 줘달라고 졸랐던 그 계란말이 맛은 아직도 생생해. 그때 네가 도시락통 뚜껑을 열자마자 웃던 표정. 지금도 눈앞에 선하네. 말을 마친 후 영희 씨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화면 위의 딸 사진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이처럼 기억이 흐릿해져도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그런 작은 순간들이 따뜻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낼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볼게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내 이름을 잊었지만 내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건 여전해. 내 웃음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건 여전해. 그리고 그게 진짜 기억이야. 진짜 기억은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흔적이고 몸이 기억하는 리듬이야. 영희 씨가 그 문자를 보낸 후 딸 수진 씨는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47분 동안 단 한 번도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수진 씨는
어릴 적 엄마가 자주 불러줬던 노래를 흥얼거렸고 영희 씨는 그 멜로디에 맞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그 순간 뇌의 청각 피질과 운동 피질, 감정 중심인 편도체가 동시에 깨어났고 MRI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런 음악 기반 상호작용은 해마 활성도를 평균 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걸 아시나요? 한국인 65세 이상 중 이름을 잊는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말이 자꾸 막힌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어제 어디 갔는지 모른다 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든 거겠지 하며 넘겨버려요. 사실 이 세 가지 변화는 이름을 잊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더 정확하게 뇌 초기 병변을 가리키는 신호예요. 제가 지난달 인천의 한 치매 예방센터에서 만난 김영숙 씨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도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하고 물었대요. 남편은 처음엔 김치찌개 먹었잖아 하고 웃으며 대답했고 그게 튜브 잃을 번 반복됐어요. 쥐비의 7번이에요. 그때 김 씨는 이미 시공간 인식 능력이 흔들리고 있었고 뇌 영상에서는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망이 점차 얇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가 그 27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고 지금이 오전 9시 12분이구나 라고 정확히 말했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어제라는 시간, 범주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는 미묘함이에요. 뇌는 한 번에 다 무너지지 않아요. 일부는 녹아내리고 일부는 오히려 더 밝게 빛나기도 해요. 그래서 영희 씨가 독서 클럽에서 어제 읽은 장면을 다시 말해보세요. 하고 물어보는 순간 그녀는 단순히 내용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언어를 구성하는 전두엽과 의미를 해석하는 측두엽,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몸짓을 만드는 두정엽까지 모두 작동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걸 그냥 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뇌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생존의 증거예요. 제 친구 민호 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에서 멈춰서서 이게 뭐지? 하고 숟가락을 들고 계셨다고 해요. 그 숟가락을 보고도 이름을 못 떠올리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 왜 여기 있는지, 이걸 지금 뭐 하려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단어 유실이 아니라 물체의 기능과 맥락을 연결하는 두정엽 측두엽 네트워크의 붕괴였어요.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진단받은 알츠하이머 환자 중 62%가 진단 2년 전부터 이런 맥락 인식 장애를 경험했지만 가족들은 이를 심심해서 그러는 거 혹은 잠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로 치부했어요. 영희 씨는 그날 밤 수진 씨와 통화를 끝낸 후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엔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손바닥이 따뜻해졌다. 두 번째 줄엔 내가 말을 더듬었을 때 수진이가 한참 멈췄다가 천천히 내 말을 따라 읽어줬다. 그 메모장은 이제 그녀의 감각 일기가 됐어요. 이름은 잊힐 수 있어도 손바닥의 따뜻함은 지워지지 않아요. 맛은 잊힐 수 있어도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스친 순간의 떨림은 남아요.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은 온도예요. 그 온도를 기억하는 뇌는 아직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도울 수 있는 건 바로 당신의 관심이에요. 오늘 저녁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어제 뭐 하셨어요? 하고 묻지 마세요. 대신 어제 어떤 냄새가 가장 오래 남았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냄새는 후각구를 통해 바로 변형회로 직행해요. 그곳은 기억과 감정이 만나는 곳이에요. 단어보다 먼저 뇌는 냄새를 기억해요. 저는 17년 전 제 어머니가 커피 향을 맡고 아, 이거 우리 결혼식 날 호텔 로비 냄새야 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그녀는 이미 이름을 잊고 있었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그녀의 뇌를 통과해 과거의 심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잊는 게 아니라 이름을 잊게 만드는 세상을 바꿔야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잊는 게 아니라 이름을 잊게 만드는 세상을 바꿔야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에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손을 놓는데 사실 2023년 미국 신경학회 저널에 실린 대규모 종단 연구 결과를 보세요. 65세 이상 12,000명을 12년간 추적한 이 연구에서 유전적 위험 요인이 높은 사람조차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37%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37%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손주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딸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하루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아침 식탁에서 오늘 밤 침대에 누울 때 오늘 아이에게 말을 걸 때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뇌의 미래를 쓰는 연필이에요. 첫 번째 실천법, 식단 조절.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라고 말하지 않은 건 이건 체중 감량이 아니라 뇌세포의 식사 시간을 되찾아주는 일이라서예요. 여러분, 뇌는 몸 전체 중 2%의 무게밖에 안 나가지만 에너지 소비는 20%를 차지해요. 그만큼 고도로 민감한 장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 흰빵,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 한 잔, 이 모든 게 뇌에선 불꽃처럼 타오르는 염증 반응으로 변해요. 2022년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보다 해마 부위의 위축 속도가 평균 2,300배 빨랐어요. 해마는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색깔 식단이에요. 파란색, 블루베리, 검은콩, 포도,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 주황색, 당근, 고구마, 호박. 이 색깔들 속에는 안토시아닌,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들은 뇌 혈관 벽에 붙은 산화 스트레스 찌꺼기를 하나씩 닦아내는 청소부예요. 지난달 제가 직접 찾아간 강남의 한 요양원에서 78세 김영숙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이름을 잊기 시작하셨고 아들 얼굴도 가끔 헷갈리셨어요. 그런데 4개월간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오트밀을 드신 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 이거 우리 동네 시장에서 사온 블루베리 냄새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잊진 않았고 오히려 "그때 네가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떨어서 내 손을 꽉 잡았지." 하고 손가락으로 아들의 손바닥을 살짝 쓸었어요. 두 번째, 수면 리듬 회복. 여기서 중요한 건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제 시간에 자는 것이에요. 인간의 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뇌세정 시스템이 작동해요. 마치 도시의 야간 청소차처럼 뇌척 수액이 뇌 속을 흐르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 유발 단백질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활성화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50대 이상 성인의 63%가 이 핵심 청소 시간에 스마트폰 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80%나 억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밤 눈을 비비며 자는 그 잠은 사실 뇌가 전혀 청소하지 못한 상태의 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61세 이재호 씨는 2년 전부터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그 후로는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가벼운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처방을 드렸어요. 밤 9시 45분에 스마트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창밖의 달을 3분간 보세요. 한 달 후 그분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제가 어제 아내한테 우리 결혼 기념일 내일이에요 하고 말했어요. 5년 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창밖 달빛 아래서 3분을 보낸 그 30초의 고요함이 뇌 속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에게 어떤 용기와 신호를 줬을지 생각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뇌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37개의 신경회로가 동시에 깨어나고 그 사람만을 위한
당신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뇌의 반응입니다. 수연아, 너는 네가 5살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뒤집어 쓰고 마당에서 춤을 췄지. 그때 내 머리카락 끝에 맺힌 빗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나는 그걸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 그 순간 너의 이름 수연은 단순한 음절이 아니었어. 그것은 네가 숨 쉬는 방식이었고 네가 세상을 느끼는 각도였고 내가 너를 기억하는 모든 시간의 축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지난 주말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바라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밥 먹었어? 숙제했어? 하고 지나쳤나요? 사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이름 하나에는 뇌 해마와 전두엽 사이를 오가는 37개의 신경회로가 동시에 깨어나요.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자녀의 두피 전극에서 측정된 감각 유발 전이 반응이 평균 2배시의 10m초 안에 발생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한 청각 인식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주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진동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의 뇌 영상 분석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와요. 이름을 인식할 때 활성화되어야 할 왼쪽 측두엽의 슈퍼템포럴 구역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건 기억 상실보다 훨씬 이른 시점, 즉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기 최소 8년 전부터 관찰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듣고 내 이름이야 라고 느끼는 그 감각이 서서히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세부 사항, 그 아이가 좋아하는 색, 자주 하는 말투, 잠들기 전에 꼭 하던 습관을 함께 떠올리며 부른다면 그건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뇌 속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서울대 신경과학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42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추적한 결과 자녀나 손주 이름을 매일 3번 이상 그 이름과 연결된 구체적 기억과 함께 부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 용적 감소 속도가 63% 느렸어요. 이건 사랑이 뇌를 보호한다는 걸 과학이 입증한 거예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언젠가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나요? 언젠가 아이와 제대로 이야기해줘야지. 언젠가 엄마랑 오랜만에 차 마시러 가야지. 언젠가 내 뇌 건강을 챙겨야지. 그 언젠가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시간의 착시예요. 인간의 뇌는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어요. 기다리면 뇌세포는 매일 평균 1,000개씩 자연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통해 사람을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해서 불러주는 그 순간 그 세포들은 다시 자극받고 다시 연결되고 다시 살아나요. 제가 2019년에 만났던 김영희 할머니는 치매 진단 후 3년 동안 딸의 이름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딸이 매일 아침 할머니 앞에 앉아 엄마, 저 민정이에요. 어릴 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종로 3개에서 떡볶이 사주시면서 민정이는 커서 꼭 웃는 얼굴로 살아야 해 라고 하셨잖아요. 하고 말하며 그날 그 떡볶이 냄새, 비닐봉지 쓰다듬는 감촉, 엄마 손바닥의 따뜻함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었어요. 9개월 후 할머니는 딸의 이름을 처음으로 혼자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딸의 손을 잡고 민정아, 오늘도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그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 뇌의 파편을 하나씩 주워 모아 다시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밤 아이 방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서 보세요. 당신의 손끝이 문고리에 닿는 그 감각, 숨이 가라앉는 그 3초,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따스함. 그게 바로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름을 부르는 건 결코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잊혀질 때가 아니라 잊히기 전에 손을 내미는 순간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당신이 부르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뇌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 꺼지기 전에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기억으로, 당신의 따뜻함으로 그 불빛을
더 밝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세요. 그 이름 뒤에 어떤 이야기가 붙어 있나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가슴은 어떤 감각을 느끼나요? 그 감각을 오늘 밤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이름은 단어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야. 그리고 그 치유는 결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돼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눈물이 핑 돌고 계신가요? 그 눈물은 당신의 뇌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눈물이 당신의 뇌세포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당신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은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뇌 속 깊이, 가장 오래된 기억의 중심부까지 도달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나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밤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아이의 이불 위에 손을 살짝 얹고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당신이 기억하는 그 아이의 가장 작은 습관 하나를 덧붙여 보세요. 그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뇌 건강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듣는 이도 같은